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재무행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헬재무라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헬재무인지 아닌지는 저랑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재무행정은 한 번에 1회독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소 2회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또 명절에 추석 특강으로 이 재무행정 뽀개기 진행하니까 여러분 꼭 그 특강 활용해서 제대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주차 월요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1번입니다. 예산의 의의와 원칙. 진도를 아주 많이 나가지는 못해서요. 여기 파트 좀 가볍게 제가 예산의 원칙과 의의, 그리고 예산의 분류,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만 했습니다. 월요일날 좀 더 많은 내용들 들어가기는 했었지만, 그거는 내일 복습 테스트의 내용 통해서, 그러니까 화요일, 오늘이 있어 죄송해요. 오늘 복습 테스트의 내용 통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우리가 이걸 영상으로 보게 되는 건 오늘 말고 내일 말고 3일째 되는 날, 그때 보게 될 테니까 그냥 생각을 비우고 머리로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재정은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예산에 들어가는 항목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둘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 예산, 그다음 특별 회계 예산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산으로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집행에 좀 자율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예산에는 집어넣지 않지만 그래도 국가의 재정에 포함되는 것 바로 기금입니다. 기금입니다. 그래서 법정 예산 두 개, 일반회계, 특별회계 더하기 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국가 전체의 재정을 의미하게 되고요. 중앙정부의 재정이 국가재정, 지방정부의 재정이 지방재정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산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조정과 타협으로 결정되는 정치적인 특성을 가지고요. 이 정치적 특성을 좀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했었던 학자가 웨다브스키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치적 기능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산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했던 학자가 머스그레이브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예산이 수행하는 기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류했고요. 재정의 3대 기능으로 분배,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분배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 촉진 기능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산의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 외의 형식이죠. 세출 예산은 법적인 구속을 받지만 세입 예산은 정해져 있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걷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표현들은 일단 생략하시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는 의결주의 또는 예산주의, 법률주의가 아니라 법률이 아닌 의결을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의결주의 혹은 예산주의 이렇게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5번 갑시다. 세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기관, 예산 정책을 입안하고 각 부처의 사업을 평가 검토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이를 배정하고 집행을 통제하는 이 예산 관련된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중앙예산기관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에는 중앙예산기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기재부 들어가도 되는데 기재부는 5글자니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앙예산기관 자체를 물어봤었던 표현이고 저희 또 기본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예산에 원칙 들어가도록 하죠. 고전적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예산 구조 및 과목은 단순해서 국회나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해야 한다는 원칙, 우리가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료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명확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원칙들을 쭉 보면서 그 원칙들 그리고 그 원칙에 해당하는 예외 이렇게 보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총액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총액 계상 예산. 총액 계상 예산이 이 명확성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7번은 총액 계상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액 계산까지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산의 한정성 원칙에 대한 내용을 좀 써놨어요. 예산의 한정성 원칙은 예산이 정해진 목적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목적의 한정성을 질적인 한정성. 정해진 한도 내에서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양적인 한정성. 그리고 정해진 기간인 회계 연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요게 우리 시간적 한정성 또는
기간적 한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정성의 원칙은 질적, 양적, 기간적 나뉘어지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완전성의 원칙은 완, 현차수. 제가 이거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현물 출자, 현차수니까 차관 전대, 그 다음 수입 대체 경비. 내용을 봤더니 여기는 수입 대체 경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그래야 입이 잘 붙어요. 입에 잘 붙어요. 수입 대체 경비. 수입을 경비로 대체한다고 했죠. 그 다음 현물 출자.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차관 전대 혹은 전대 차관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거기에 플러스 기금이나 순계 예산도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될 수는 있지만 기금이나 순계 예산의 경우는 딱 국가재정법에 명시가 된 건 아니어서요. 제가 외울 때에는 국가재정법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완현차수입니다. 자, 10번입니다.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세입은 하나의 국고에 다 통합하고 그 다음 세출이 그 다음에 국고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되어야 사람들이 열받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원칙을 우리가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11번. 제가 여기까지 예산의 고전적 원칙 내용들을 좀 봤고요. 현대적 원칙에 대한 얘기 하나 썼어요. 그래서 예산의 모든 과정, 공식적인 형식을 갖춘 재정 보고, 업무 보고에 기초해야 한다. 보고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마치 고전적 원칙, 통제를 위한 원칙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재정 보고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고, 그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원칙이어서 요거는 현대적 원칙의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빈칸은 다 채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선지, 기출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크라는 학자가 예산을 행정적 기능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 행정적 기능의 핵심이 바로 통관기입니다. 통제, 관리, 기획. 예산의 세 가지 지향성을 행정적 측면으로 제시했고 이건 뒤에 예산 제도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맞는 선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거, 이게 예산의 배분 기능, 분배 기능입니다. 머스그레이브가 얘기했었던 분배의 기능, 바로 예산의 경제적 기능 중에 하나죠. 맞는 선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고, 하지만 미국과 같은 법률 형식은 아니다.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선지고요.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단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단일성은 예산이 하나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 본예산 요거 하나만 있는 것을 원하는 게 단일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을 통일성으로 바꿔줘야 맞는 선제가 될 테니까 X가 되겠네요. 자,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한 세계 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다 예산의 총계 모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예산 총계주의는 총액 계산과 다른 말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씹어서 잘 읽어봐 주시고 구분해 주셔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총액 계상 예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50일차입니다. 벌써 50일이네요. 그죠? 100일의 딱 절반. 50일차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예산의 분류 작업을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